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스터디에서 HR을 총괄하고 있는 최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희 기업에 대한 채용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제 소개는 이렇고요. 제가 사례 발표를 하고 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단 먼저 저희 스마트 스터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스터디는 고품질의 키즈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것들을 최적의 플랫폼을 찾아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IP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글로벌에서 조금 더 유명하고 매출의 비율도 훨씬 높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보여드리는 콘텐츠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 만든 회사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지금 확인해 봤을 때 현재 유튜브 조회수는 81억 뷰고요.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 때보다 한 2억 뷰 정도 더 오른 것 같아요. 유튜브 전체 단일 비디오 클립 중에 가장 뷰수, 즉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의 대망의 1위가 한국 기업 스마트 스터디가 만든 베이비 샥 댄스라는 콘텐츠입니다. 이 댄스 콘텐츠가 전 세계 유튜브 단일 클립 중에서는 동영상 재생 횟수가 가장 높다.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고, 이걸 만든 회사가 저희 회사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만들어진 콘텐츠 안에 나오는 IP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70억 뷰, 즉 70억 뷰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 1위를 이제 저희가 드디어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위를 찍었던 시점에 나왔던 기사들에 대한 소개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매출에 대한 장표를 보여드리는데 2019년까지만 자료이고요. 2020년에 대한 작년에 대한 자료는 아직 재무제표가 작성 중이라 공유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매출액 자체 볼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저희보다 훨씬 더 큰 매출액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원실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세에 조금 주목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약 50%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단연간 구사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관심이 될 만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인재, 즉 저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웃고 떠들면서 즐겁게 그리고 치열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윗줄에 있는 웃고 떠들면서 즐겁게만 주목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그렇게만 일하는 곳은 없어요. 기업이라는 곳은 결국은 이유를 창출하기 위해 사람을 같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요. 같이 모여서 일한다라는 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에 있는 치열하게도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문화, 즉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의 키워드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키워드는 자율과 책임입니다. 저희는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개개인들에게 아주 극대화된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무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끔 합니다. 마찬가지로 업무 공간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제가 서초동에 있는 회사를 갔다가 다시 이곳에 참여하려면 길바닥에서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일 거예요.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오전에 제가 이곳과 가장 인근에 있는 제가 가장 적합하게 집중도 있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일을 했고 이곳으로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업무 공간에 대한 자율 역시도 개개인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자율이 되면 나머지 하나도 자율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많은 사례에서 나왔듯이 스타트업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가 사용에 대한 자율성 저희도 당연히 부과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이거를 무제한 휴가다 혹은 제한이 없는 휴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개수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게 명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휴가 사용하는 개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휴가는 개인이 또 다른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중간에 쉼표가 필요한 과정이고 그 쉼표를 선택하는 영역은 개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 기준으로는 약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21일 정도의 휴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대단한 수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취업을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1년 차를 제외하고 나서 그냥 근로기준법상 매년 15개 정도의 법정 휴가가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15개를 사실 다 소진할 수 있는 회사들조차도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9.2일 정도를 휴가를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15일이 부여되는데도 불구하고 9.2일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6일을 못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가 34%예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공감하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백,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백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겠다라는 목표는 아니고요. 두 번째 부분,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30%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없애보자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면 보다 휴가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휴가 시트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유된 문서 안에 정리되어 있고요. 대표이사부터 오늘 처음 입사한 친구들까지 전체 인원이 각자의 휴가 일정이 어떻게 되고 몇 개를 사용을 했는지 과거의 이력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명함을 위함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언제 휴가인지에 대한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업무적인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의 자율도 많이 부여를 하고 있고요. 복장이라든지 업무 자산이라든지 개인형 법인카드를 지급한다든지 다른 기업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내용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신규 비즈니스 혹은 직무로의 도전을 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또 오해하시면은 이 일 하다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으니까 저 일 하고 또 저 일 하다가 또 새로운 일 해보고 이 전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적지 않았던 가로 안에 들어있는 전제는 너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을 다 성공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모두에게 주어지느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저희도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제한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는 우선순위에 맞게 기준에 맞게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당연히 또 회식도 그림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회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회식이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1차원적인 다른 콘텐츠나 문화, 공연, 예술을 향유하는 종류의 회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아주 섬세한 영역, 즉 심리에 대한 그리고 서로가 상담에 대한 기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전문가의 카운셀링을 받는 회식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회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최대한의 자유를 부과하고 있는 그 목적은 효율적인 업무, 즉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저희는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문화에 대한 키워드이자 인재상 혹은 저희가 기대하는 저희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갖췄으면 하는 소양 중에 두 번째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입니다. 당연히 이 안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는 닉네임 플러스 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 명함을 유심히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닉네임이 푸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푸라는 캐릭터에서 착안된 명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대표님은 저희 대표님 이렇게 혹은 사장님 이렇게 불리지 않고요. 저희 대표님 닉네임은 족장이에요. 그래서 족장님 이런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오늘 입사한 사람부터 그 이전에 처음부터 창업 시기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누구든 동일한 호칭을 부른다라는 거, 이걸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을 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개개인이 닉네임을 정하는 과정이 입사한 첫날의 가장 큰 미션이에요. 그래서 닉네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쉽게도 닉네임은 본인이 정하기보다는 이 자신을 불러줄 동료들이 정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푸라는 닉네임으로 불릴 예상은 단 한 번도 단 않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던 여러 개의 사례들은 다 묵살당했어요. 그래서 나를 불러줄 동료들이 나에게 가장 불러주고 싶은 그 이름을 정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게 개인화되었을 때 그 개성과 성향을 담은 캐릭터 명함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평적으로 누구나 동일하다, 누구나 동등하다의 개념을 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실에는 요즘 대부분의 스타트업 혹은 뭐 공유 오피스 다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파티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고요. 이게 분단이 배치되어 있으면 등과 등을 맞대고 있는 사이가 사실 기존 회사들은 굉장히,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은 굉장히 좁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들 아껴야 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 사이에 거의 대부분 간식 테이블을 놓고 또 간식을 항상 풍족하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간식 먹고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바로 사업이 되고 그게 바로 컨텐츠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이고요. 사실은 이건 저희가 창작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캘린더로 누구에게나 미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기업에서 내가 윗사람과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일정을 사전에 따로 확인을 하고, 확인된 일정에 따라 또 복수의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면 그 각각의 일정을 확인한 최적의 시간을 테트리스로 찾아내서 그 찾아낸 시간에게 또 각자에게 참석이 가능한지를 한 번 더 회신을 요청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회의 하나 잡기 위해 하루가 다 갑니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원되고 있는 구글 스윗 안에 캘린더를 무조건 써야 하고요. 그 캘린더 안에 내가 필요한 일정들을 반드시 메모해 놓고 기록해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 있는 시간에 누군가 미팅을 요청을 했을 때 판단만 해주면 돼요. 이 시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변경해 달라. 그러면 미팅을 주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낮출 수 있어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함이고요. 그 외에도 초대받지 않은 미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미팅룸이 다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문도 안 달았어요. 근데 문을 안 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은 달되 다 유리가 전체 유리가 전체 창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서 밖이, 밖에서 안이 다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대받지 않은 미팅일지라도 언제든지 참석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문화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 이야기해 주신 다른 분들과 다르게 신입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일을 재밌고 신나게 하실 또 다양한 사람들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인재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의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신입의 비율 약 3년 미만의 근로자들이 한 60% 가까이 돼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길러내면 물론 그 안에 또 다른 곳으로의 이탈 혹은 더 좋은 곳으로의 기회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스타트업이 경력직을 빨아들이고 경력직을 모을 수 없다라는 걸 가정을 해본다면 저희 같은 생태계도 약간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신입을 많이 뽑고 그 안에서 교육하고 성장한 친구들을 바탕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 프로덕트들이 나오길 기대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스마트 스터디 인사 담당자로서 혹은 스타트업 업종에 있는 인사 담당자로서 아주 솔직하게 저희가 읽고 싶은 이력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먼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일반적인 대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의 지원 사이트가 요청하는 대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그냥 단순히 프로세스에 따라서 본인의 정보들을 입력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자유 양식에 알아서 이력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안 써본 친구들에게는 굉장한 허들이에요. 그래서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나를 소개하는 글이어야 됩니다. 나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 스스로가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어떤 부분을 이 회사에 혹은 이 직무에 맞게끔 글을 써내고 혹은 어떻게 보여줄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돼야 된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허들이 있지만 그 허들 중에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무시 못하는 허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 A, B, C에 지원하는데 각각의 기업에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든다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의 자유 양식이면 누군가는 5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냥 이력서를 제출할 경우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럼 이 회사만의 특성화된 이력서를 만들어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심지어 포트폴리오까지 첨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공수는 대기업에 지원하는 그 세 개의 회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스타트업에 지원한다라는 거, 스타트업이 바라는 인재가 된다라는 것은 정형화된 뭔가 룰을 따르거나 정형화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내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고민을 토익이 아니라 학점이 아니라 학교의 이름이 아니라 내 스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야 내가 누구인지 포장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 회사만 가고 싶어. 아니, 그냥 취직이 하고 싶어. 그래서 쓰는 이력서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껴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읽다가도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적합한가? 본인 스스로 읽어봐도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이름을 가린 채로 몇 년 뒤에 본인에게 그 이력서를 보여주면 이런 사람이 여기에 왜 지원했지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가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의가 되고 난 다음에 직무에 대한 고민, 그 직무들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회사가 어딘지 이 고민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꼭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무의 영역에서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또 잘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어필하실 때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일만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더 회사에 성장을 주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력서상에서 사람 본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직무에 대한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로만 그치고 나면 이런 일을 제공하는 어떤 회사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 이력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더 확신을 주려면 그럼에도 나는 이 회사여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보지 않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중에서 그냥 구글링 혹은 뭐 검색창에 이력서를 치면 나오는 그 템플릿에 따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희 회사에 좀 국한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범용적으로 혹은 스타트업의 모든 기업들이 이런 점들을 기대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창의를 하는 집단이고 어쨌든 기획서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는 본인을 기획해서 남에게 보여주는 기획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의 출발점이 서류 전형이에요. 정말 서류 전형이 학교 보고 뭐 학점 보고 그냥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형태와 형식을 썼는지 그 안에 어떤 논리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이 기획서를 당신의 기획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력서입니다. 기획력과 사고력과 논리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력서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볼품 없고 미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정말 이 이력서에 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력서를 붙잡고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력서에 쓸 내용을 넣기 위한 경험을 더 늘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년, 2년 늦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그 속도의 중요함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들을 갖추는 것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설은 가능해요. 하지만 사기는 안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숫자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왜 기원이 있는지 그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숫자나 다른 영역으로 꼭 같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뭐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그래서 이 회사의 해외 영업에 직무에 지원을 했다.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면 대학을 졸업했고 뭐 토익 성적도 있고 해외 연수도 갔다 왔으니 영어를 잘하니 영어를 바탕으로 해외 영업직에 지원을 했겠구나라는 친절한 사고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배웠는지, 정말 해외 연수를 갔으면 거기서 놀았는지, 사람을 사귀었는지, 언어를 배웠는지, 문화를 배웠는지 그 이야기가 녹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배웠고 실행착오, 항상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쓰실 필요 없어요. 실패를 했다면 어떤 실패가 있었고 그걸 통해 무엇을 배웠고 그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보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배운 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숫자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력서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성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스타트업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같이 하기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을 하고 싶은지 그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요해요. 당연히 회사도 면접의 과정에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기회와 성장의 가능성들이 어떤 부분이 열려 있다라는 걸 저희도 무수히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요. 취업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 취업은 시작이라고 보통 많이들 표현하세요.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끝인 것만 같고 목표인 것만 같은데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